요즘 북한 색시에게 홀리지도 않았고 2억 원의 대장동 봉투도 받아 먹지 않으면서 전국만을 콕콕 찌르는 언론다운 언론이 하나 있다. 아직 초연이라 지면이 좀 꺼끌한 게 흠이지만 그 기계는 무늬만 보수인 사이비 언론을 내침해 부족함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엊그제 실린 칼럼 청담유감. 사족을 붙여 읽어본다. 한국 좌파는 왜 이리 어둡고 칙칙한가? 야권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는 1987년 6.10 항쟁의 승리라고 밝혔다. 6월 민주화 시위 때 직장인 등 시민들이 대거 가세한 것이 중대한 분수령이 되기는 했으나 그 판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 민주화 세력이었다. 이해찬 씨를 빼고 대신 문갑식 주필처럼 후기 인상파라 하고 싶다. 이 점에서 글쓴이는 양반스럽다. 는 매우 논쟁적인 인물이지만 6.10 주역 중 한 명이라는 평가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 그의 표현을 약간 비틀자면 이 시기가 한국 좌파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였다. 만약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서 후를 털고 뒤로 물러섰다면 지금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항상 고민해온 부분인데 정말 멋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들을 뿌리로 해서 새를 불려온 한국 좌파는 너무 변질되어 있다. 변질이 뭔가? 썩어 빠져 있다. 세계적으로 좌파는 극자인 공산주의를 포함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분모는 역시 분배와 평등의 이념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좌파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념을 떠나 좌파의 쿨한 이미지 때문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좌파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인상을 표출하려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생 뱅크먼프리드가 대표적이다. 이제 와서 보면 추악한 금융 사기범에 지나지 않았으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미국 내좌파 지지자들에게 우상과 다름없었다. 그의 부모는 둘 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로 좌파 진영의 셀럽이었다. 셀럽은 영어 셀러브리티를 줄인 말로 유명인이라는 뜻이다. 하나 배웠다. 이런 가족적 배경과 함께 FTX 수익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깜짝 선언. 그의 어머니가 효율적 이타주의를 앞세운 정치 기부단체를 설립한 것 등이 그의 인기를 한껏 부풀렸다. 자기 헌신과 약자 보호라는 좌파 이미지를 첨단 기업에 입힌 전략은 일단 대성공이었다. 대중을 매료시키는 좌파의 가치들은 또 있다. 도덕성, 정의감, 명분, 인권, 민주성, 환경 같은 것이다. 좌파 이념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꽤나 설득력을 지니는 구호들이다. 한국 사회에도 이런 가치에 끌려 좌파 쪽에 기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강남 좌파가 이런 부류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주소는 이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색깔로 표현하자면 어둡고 칙칙하며 심지어 지저분하고 더럽기까지 하다. 이 부분이야말로 이 칼럼의 핵심으로 백미다. 최근 한국 좌파에게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짓말이다. 이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거짓말은 도덕성과 명분, 정의감 등 좌파의 가치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어간다. 지지자들은 그들을 나무라기는커녕 박수와 후원금을 몰아주면서 기꺼이 거짓말 대열에 동참한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배웠음내 하는 것들조차 거짓말쟁이들에게 더 거짓말을 하라는 뜻인지 호주머니를 거침없이 털어준다. 그러니까 아수라와 청담도사가 길을 펴고 김어준 털복숭이가 그 더러운 면상을 세간에 드민다. 이들이 내뱉은 최대의 거짓말은 역시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는 전임 대통령의 장담이다. 정책 무능과 실패를 속이기 위한 통계 조작도 버금갈 만하다. 살다 보면 아무도 거짓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이 정도라면 진영 전체에 대한 거짓말이 교착화 일상화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이미지는 시대착오다. 한국 좌파의 한 축인 민노총은 귀족노조로 기득권을 누려온 지 오래인데도 행동하는 방식은 1980년대 시기 속에 갇혀있다. 오히려 한참 퇴보한 것들도 있다. 조폭, 갑질, 부패, 음모 등의 형태는 과거 그들에게선 볼 수 없었다.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행하는데 무슨 과거 타령,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서로 차지하려는 시민단체들은 또 어떤가? 전이 최고라는 걸 좌파한테 배웠는데 어쩔 것인가. 동네나 직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왕따 당하거나 쫓겨나기 십상인 시대에 딴 세상을 살고 있다. 169석의 압도적 국회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민주성과 다원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국회 표결이 있을 때 어떻게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로봇처럼 움직이는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하는 걸 그대로 해야 할 뿐 그들에게 선택지는 없다. 이들의 정치 행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닌 민주당 권력이나 국회의원 자리를 탐하기 위한 특권의식으로 가득하다. 몇 년 전 좋았던 시절에 홀려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 진보라는 이름이 그들 앞에 빛을 잃는 이유다. 세 번째는 무능이다. 야당으로 있을 때는 뭐든 단칼에 해결할 것처럼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막상 정권을 잡으면 사회적 약자들을 나락에 빠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을 보면 서민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어 지지층으로 포획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고? 포획하려는 것이 확실하다로 교정해야 한다.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선거 끝나고 나서 뒤집은 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불신의 대상으로 떠오른 그들이 아무리 민생을 외친들 믿어줄 사람은 많지 않다. 천만에 믿어줄 사람 많다. 개딸, 문바 앞에 묻지마. 지지층이 35%는 좋긴 없는다. 현재 한국 좌파를 과연 좌파라고 불러줘야 하는지도 회의가 든다. 좌파라면 속은 어찌됐든 겉으로라도 좌파 흉내를 내려고 할 텐데 그런 기미조차 없다. 종북주사파라고 불러주면 좋아라 하지 않을까. 한국 유권자들은 부패한 우파보다는 그래도 좌파가 상대적으로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선거 때 그들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때 일종의 부채감에서 비롯된 그 시효도 끝나가고 있다. 최근 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다. 정말일까? 이미지 정치의 시대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그들은 심판과 거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좌파 아니 한국 좌파에게 몰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한 토를 달고 싶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전교조, 민주노총이 건재하는 한좌파 몰락은 천만의 말씀이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든지 자유대한민국이 되든지 둘 중 하나여나 이 지겨운 소모전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2023년 1월 5일 To be or not to be다.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